오늘은 이제 연애에 대해서 또 서평하게 될 텐데, 나는 이번 이 책도 엄청 진짜 재밌게 읽은 것 같아. 지금까지 중에 또 새롭게 갱신된 것 같아. 재밌게 읽은 책은 이 책인 것 같아. 지금까지 중에서. 너는 어땠어? 나도 이 책 가장 재밌게 읽은 것 같고, 어, 사실 제목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맨 처음에 약간 다윈 이야기가 나와서 제목이 다르게 난 제목이 조금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 약간 현대적 느낌일 줄 알았는데 다윈의 선선택 역사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나 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거든. 어, 근데 난 좀 도입부만 그렇다가 그냥 선선택에 대한 이론이 나올 때도 엄청 흥미로웠던 것 같아. 되게 뭐랄까, 내가 다인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다인이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인지도 알게 됐던 것 같아, 이 책을 통해서. 음, 맞아. 이게 되게 자연 선택만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까지 찾고, 그걸 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다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실제로 학자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결론적으로 이제 다윈이 처음에 몰랐던 거지. 설립했던 방향으로 약간 수렴해 나가는 약간 이러한 음,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 다윈이 참 대단한 학자다, 되게 통찰력 있는 학자다 이런 생각도 그러니. 나도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 난 지난 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뭐지? 그 집단, 지난 책이 뭐였더라? 그 개성의 아이의 탄생? 양육. 개성 탄생에서는 마지막에 나는 여기 대해서 증명하지 않겠다. 근거는 다음 사람들 맡기겠다. 이렇게 났는데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음, 다윈은 인간의 진화적 관점, 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해답으로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되게 많이 솔루션 찾으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자기의 관찰함으로써 근거도 많이 조사한 거잖아. 그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그게 그냥 생존, 그러니까 세- 그 그러니까 자연 선택으로만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선택이라는 개념까지 도입하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노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고, 그치? 그 정말 그 통찰력과, 그치? 정말 아인슈타인만큼 생명학 물리계에는 아인슈타인이 있다면 생명학에는 다윈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는 알 것 같아. 정말 놀라운 인물인 것 같고, 그치? 이 생명 맞아. 속에서 게임 체인저라 해야 되나? 판도를 음, 확실히 바꾼 음. 그 영향이 이걸 아직까지도 끼쳐져 오고 있고. 맞아. 그 고등학생 때 우리가 그냥 알던 진화론의 다윈이랑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 이번에 알게 된 다윈의 모습. 맞아. 음. 그것 말고도 또 나 지금 뭐 이상한 거 있지 않나? 빛이 보여. 아니, 딱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나 뭐 깨진 건가? 뭐야? 아, 됐다. 됐다. 어쨌든. 그치? 그러면 다윈 되게 그 이론도 흥미롭고 이 저자가 전개하는 글 방식도 난 재밌었던 것 같아. 음, 그치. 이게 하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해놓고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 때문에 다시 이걸 또 도입하겠다. 이걸 또 설명하기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흐름 있게 약간 이론을 잘 설명해 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되게, 그치? 그냥 조금은 대중인을 위한 과학책으로서 느낌이 나 명확하게 났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 되게 어, 오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시나리오로서 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지금을 좀 잘 설명하는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서 난 되게 좋게 읽었어. 그러면 첫 이제 뭐야,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이 책이 생존 기계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연애 기계로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잖아. 그치. 너는 어떤 것 같아? 인간 둘 중에 하나 먹고지, 물론 복합적인 거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생존 기계에 가까운 것 같아? 연애 기계에 가까운 것 같아? 음, 나는 일단
연애 기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음, 시대에 비춰 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많이 받지는 않잖아. 지금 현재 시대에. 음, 그래가지고 지금 시대의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연애 기계 인간을 지금은 이제 연애 기계에 좀 더 비중이 커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 나도 정말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동물은 생존 기기로서 일단 바탕을 깔고 가는 건데 둘 다 연애 기기로서의 메커니즘이 있고 생존 기기로서의 메커니즘 둘 다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사실 생존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으니까, 그치? 연애 기기로서의 메커니즘이 더 크게 작동하는 하고 있는 것 같아, 실제로. 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정말 무의식 단계에서 발현되는 것 같아.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 연애 근데 이 기기를 책을 쓰는 읽고 거야. 나니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연애 기기로서 내가 행동했던 거구나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나도 주변에서 뭐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딱 음, 보여진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이 확실히 그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음, 행위가 연애 전보다 후를 되게 많이 늘었구나. 약간 이런 음, 게 책을 읽고 나서 많이 보였던 것 음, 같아. 음, 그치. 음, 그리고 뭔가 그래서 되게, 인간이 이런 기술이라던가 이런 유의적인 측면으로 발달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생존 기계로서의 이러한 인간의 면모에서 좀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맞아. 근데 내가 뭐 뒷부분에서 한 번도 말하겠지만 이게 뭐 기기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자동화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음, 뭐랄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맞지. 근데 우리가 그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생존 기기로서 남아있는 부분들 특성들 연애 기기로서 정말 본능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우리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치? 음, 음. 그러니까 뭔가 내, 이런 어, 인간을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고유 전부는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 인간은 그 가치를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미가 생존 기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연애 기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생존 기기로서 양육 강식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치? 생존에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생존만을 추구해야 된다도 아니고 인간은 연애 기기로서 많이 번식하는 게 중요해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실을 우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서 그게 맞다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서의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는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지금의 나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이제 본능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로 이제 양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지. 기계를 그치.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생존 기계로서 인간, 연애 기계로서 인간의 우리가 한계가 없는 것 같아. 그치. 그 왜냐면 그 누구냐? 그 누가 한 말 누구지? 이 책이 되게 성적으로 자유로운 관계를 맺는 게 어떤 걸로 했더라? 그런 이름이 그런 사람들 게이 말고 호모 말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연애 아,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피우 사람들 뭐라 something 하더라? 아, 다섯 글자인데 맞아. 땡땡 땡땡땡이잖아. 맞아. 그거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추구한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 그것이 얼 진화적으로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는 아니고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인간의 특징인 걸 난 이번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 나도 그건 동의해. 이게 확실히 목적성, 우리 인간의 목적성의 단계까지는 안 이른다 보고 그냥 약간 수단일 음, 뿐이지 음, 목적은 좀 더 다른 거일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 자연적으로 이런 게 디자인됐지만 그걸 알므로써 그냥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이런 게 좀 끌렸던 거구나, 이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아는 것 자체로 우리 다음 행동에 대해서 더 잘 선택할 수 있고, 그치? 음. 그래서 난 되게 그래서 이 책 재밌게 읽었어. 연애 기구로서의 나의 모습도 의식할 수 있게 돼서 자각하게 되어서. 그것도 다음으로 살짝 갈까? 어, 어, 어. 다음 가자. 이 책 적응도 지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할애하고 있었잖아. 음, 그러니까 적응도 지표라는 게 정말 잘 진화했다는, 잘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질들을 말하는 거잖아. 음, 그게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하, 음, 그냥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적응도 지표가 뭐가 있을까? 음, 인간에게 적용되는 음, 당연히 외모 있겠지? 키 외모? 뭐 그리고 돈도 뭐 되겠고, 근육량, 신체적인 건강도 당연히 있겠고, 나 약간 원만한 사회 관계 이것도 적응도 지표에 음, 들어갈 것 같아. 그럴 것 같다. 그치. 인싸? 그치. 관계. 뭔가 인싸가 또, 아니더라도 어,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좀 적은 사교성? 어, 사교성 어, 어, 이런 어, 거 관계 유지도 이런 것도 음, 그치. 가장 쉬운 것도 말솜씨도 있겠고. 그치. 음, 근데 외모 중에서도 뭐 그런 거 있잖아. 강아지상, 뭐 고양이상 그치. 이런 거, 아니 방금 그 곰상 우리 남자 들었어. 같으면, 그것도 분류할 수 있을까? 그건 그냥 취향의 영역인가? 그러게 이게 적응도 지표랑 관련이 있을까? 애매하다, 그치? 이게 뭔가 약간 적응도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사회 안에서 좀 선호되는 상이 뭔가 음,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음, 있지. 문화권만 하는 있잖아. 약간 그거가 좀 적응도 지표로서 활용될 수 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음, 문화권 안에서는. 그치? 그럴 것 같아. 뭐 쌍꺼풀이라든가, 그치? 그러니까. 그 좀 우리 한번 분류해볼까? 가장 보편적인 거, 그리고 가장 좀 기업적인 거. 아, 신체적인 거는 건강함, 맞지? 얼마나 그치, 탄력적인 피부, 노화되지 않은 거, 나이도 적응도 지표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장애가 있냐 없냐? 그것도 좀, 음, 음, 똑똑함 이런 것도 약간 보편적인 적응도 지표겠지? 적응도 음. 지표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문화권마다 그런 거 있잖아. 어디는 뭐 무뚝뚝한 게 그럴 수도 있고, 남자한테는, 아니 뭐 여자는 뭐 여성스럽기는, 이건 문화적인 건가 아니면 진화적인 걸까? 이것도 좀 복합적인 거긴 하겠다. 어떤 근데 사회적 우리가 위치 찾아볼까?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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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도 되게 보편적일 것 같고 사회적 음. 계급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너랑 나는 우선 마음씨를 가장 먼저 보잖아, 그치? 그치. 결국 이 정도 지표는 이성으로서 판단하기 위한 개념이니까, 그치? 우리가 무엇을 가장 좋은 이성? 짝으로 보냐가 적응도 지표에 뭐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일단 마음씨인 것 같고. 나도 성격 근데 이거는 진화적인 게 아니라 뭐 종교적인 걸로 형성된 거라고 하면은 적응도 지표가 아닌 걸까? 넌 어떻게 생각해? 그것도 적응도 지표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개념을 음, 설정하자면.
음, 그러게. 어, 근데 마음씨는 실제로 종교를 떠나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중요한 요소니까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봐도 맞네. 정원도 지표는. 나 이게 약간 사회가 형성됨에 따라서 음, 만들어진 적응도 지표인 것 같아. 음, 마음씨. 그 외모도 안 볼 수도 없고 외모는 무조건 본능적으로 다 보는 것 같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는 이건 어, 적응도 지표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그건 귀여운 거? 확실히 취향의 영역인가? 정원도 지표가 맞지. 귀여운 거는. 왜냐면 귀엽다는 것은 사실 좀 더 설명에 들어가자면 어떻게 보호 아, 보호 시민을 본능에 자극하는 거 아닌가? 그걸 귀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좀 더 그치. 파고들자면. 어, 그는 그 진화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진화해 왔다면 우리가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거니까 그건 정도 지표지 않을까? 진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도움을 더 잘 받기 잘 받기 위해서 위해서 어, 어 좀 아이 같은 아동의 모습을 잘 유지하는 걸 귀엽다고 말한다면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이라든지 그럼 정도 지표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겠네. 음. 그럼 사실상 취향이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 정도 지표는 나한테는. 왜냐면 정말 정도 지표는 정말로 많은데 우리가 무엇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냐의 차이인 거잖아. 그치. 너는 키는 중요한 것 같아? 키? 어, 음, 키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음. 중요하지. 키는 중요하지. 너가 이성을 바라봤을 때, 아, 내가 이성을 바라볼 때, 어허허, 나는 딱히 그래? 너보다 크면 어떨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 상관없어. 지금 너의 취향은 뭐야? 나의 취향? 어, 그때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이어서, 어, 약간 아까 말했듯이 그 귀여운 면모가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상하게 그 약간 단발을 좋아해. 음,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약간 봤을 때 안경 끼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너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여성이랑 그 세 가지 취향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어, 어떤 것 같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게 취향이 된 것 같아? 아니면 원래부터 그 취향이 그 세 개였는데 그 사람이 그 취향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 근데 응, 지금까지 그냥 좋아했던 사람들 쭉 보면은 확실히 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그 세 부분이 약간 겹치거든. 그러니까 그럼 그 약간 정도 지표가 원래 있었던 건가? 너가. 그런 것 같아. 그렇겠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조금은. 그러면 그 적응도 지표에 반응한 여성들이 너가 좋아하게 된 거네. 지금 그, 이 책에 어, 약간, 책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음, 너의 생각이나 뭐 그런 게 더, 음, 누군가를 좋아하는 과정은 의식적인 거에 가까운 것 같아? 무의식적인 게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음, 겪어왔던 것들은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내가
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 이걸 구체적으로 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게 좋아하게 되는 음, 그런 과정이었어가지고 무의식적이었던 것 같고 내가 어떤 뭐 소개팅 잘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주선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뭔가 선택을 하는 자리가 아닌 이상 되게 무의식적으로 음, 일어날 것 같아. 음. 난 되게 이번 예능 하기 전에 오랫동안 배우자기로 했었단 말이야.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근데 난 이번에 뭔가 지금 여자친구 만나기까지 반반이었던 것 같아. 항상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나는 완전히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되게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내 취향이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 음, 그냥 그랬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그러면 너는 정말 지금은 적응도 지표가 뭐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취향의 상대방 이성을 만나잖아, 짝으로서. 어, 그게 너는 진화적으로 일부러 안 겹치게끔 만나게 된 걸까?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정도 지표가 다른 것이 다르게. 어, 다르게 설정이 되었다? 어.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 근데 어, 그 우리가 암컷의 성선택을 어, 성선택 아니 그 수컷을 선택하는 걸 보았을 때 굉장히 그 특정한 선호되는 성질을 가진 음, 수컷한테 몰린다고 했잖아. 음, 그걸 보면은 이게 개개인마다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음. 그러면 너가 봤을 때 지금 현대인은 개개인마다 짝의 선택 요건이 다른 것 같아? 아니면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 다 비슷한 현대인은 기준에서 선택하나? 현대인은? 이게 외모는 모르겠는데 음, 음, 어떤 다른 요소들 집이라든가 경제적인 음, 요소라든가 이런 면에 음, 있어서는 약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라던가 그런 건 다 비슷하게 정말로 우선순위가 약간 정해질 만한 것들 어, 나열될 수 있을 랭킹이 어, 는 그치 모두가 보편적으로 따르고 있대. 또 외적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건가?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런 거 같네.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되게 돈이나 이런 경제적인 거 전혀 안 보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끌리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때 어릴 때 좋아하는 마음은 일단 있는 거잖아. 끌린다는 게 호감은. 그치, 그치. 근데 그게 더 진화적으로 그러면 그때 끌리는 마음이 우리가 진화적으로 끌리는 마음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잖아. 뭐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 그치. 그런 건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된 거죠. 그러면 진화적으로 형성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오래 삶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오히려 어릴 때 중학생 때 생기는 호감의 기준이 진화적으로 유전자적으로 형성된 적응도 지표가 아닐까? 음, 그러게. 이 어릴 때는
근데 그걸 확실히 안 본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적 이런 거. 경제적이나 이런 게. 나는 오히려 외적인 요인이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남성답게 생긴 거, 여성답게 생긴 거. 그렇지 않아? 음, 어. 그렇게 보면 오히려 더 진화적으로 신체적 건강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똑똑한 거. 그러니까 그 신체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니까 가장 큰 기준은 얼마나 소셜 랭킹이 높은지를 봤던 것 같아. 아, 또 아닌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 읽는 여자 제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조용하고 여성스럽고. 좀 모르겠다. 너는? 넌 뭐 중학생 때 좋아하는 여자 있었어? 어, 뭐 초등학생이라든. 그때 지금 너는 어떤 여자애 좋아했어? 비슷했어. 지금이랑. 그래? 음. 음, 어렵네. 나는 뭔가 중학생까지 모르겠고 되게 음, 유치원 음, 2단계까지 넘어가서 약간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래도 음, 그 뭔가 이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음,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게 좀 드러나게 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부모의 음. 경제적인 그렇지, 능력 그렇지. 이런 걸 드러나게 이제 할 수 음, 있으니까 그런 조건에서 약간 선호를 해보면은 이런 경제적인 그런 게 좀 드러나는 지표를 좀 선호하는 게 보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 뭔가 중학생 때는 애초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게 옷도 다 똑같이 교복 입고 있고 이러니까 음, 그런 게 좀 많이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음. 들고. 그런 것 같아. 어렵다. 나는 그냥 소셜 랭킹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해. 사춘기들. 음, 다음, 네. 그 이 책 설명할 때 되게 핸디캡 이론을 많이 차용했잖아. 어, 더 생존에 유리한 기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 이런 페네트를 갖고 있어도 잘 살아남았어. 아니,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핸디캡을 주는 방식을 진화하는 게 정말 그랬을 거라는 의문점이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확실히 그 어, 어, 컷 혼자만으로 이 핸디캡이 생겨나서 이것이 이제 대물림 되는 거는 음, 어,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냥 암컷의 선호가 그게, 있었어도 이게 핸디캡을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그러니까. 쉽지가 왜 않아. 굳이 핸디캡이 있는 방향으로 진화했냐고. 이유는 암컷의 선호가 있어서 암컷의 선호가 있어서 암컷의 선호가 있다면, 만약 그게 생존에 유리한 지표를 가졌기 때문에 암컷의 선호가 있다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진화하는 것보다 더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진화하면은 그게 더 생존 확률이 높았을 텐데, 왜 그게 적응도 지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치?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어, 더 생존에 그러니까 유리했을 텐데. 예를 들어 뭐 공작 같은 경우에도 꼬리가 긴 것보다 꼬리가 짧아가지고 어, 뭐 더 사냥을 잘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음, 이제 음, 지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맞아. 그 공작인데, 누군가는 그 공작 깃털을 더 활성화시킨 거 아니야? 더 아름답게. 음, 그 에너지를 뭐 다리 강력이 더 썼어. 그치? 그럼 더 생존이 유리했을 텐데 왜 그게 적응도 지표가 안 되고 공작 꼬리가 적응도 지표가 됐을까? 나는 의문점이 나한테 계속 있는 것 같아. 나는 성선택이 되게 음, 우연적이고 음, 약간 이 되게 초기 조건에 민감하다 했잖아. 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음, 확실히 이러한 선호가 생긴 것도 우연일 테고 음, 음,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진화해가지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뭐 자신의 사냥 능력을 높여가지고 또 음, 다른 종으로 분화를 한 음, 그러한 종이 또 존재를 할 것이고 음, 그러니까 이런 음, 식으로 굉장히 결국에는 뭔가 초기 조건의 우연성에 의해서 음,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핸디캡이라는 것이 난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런 초기 성향이 없는 하나 핸디캡 민원이 발전 안 했을 텐데 이미 성향이 그 핸디캡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면 핸디캡을 더 핸디캡에 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원을. 선택 압이 들어가는 거지.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성향은 먼저 있어야만 핸디캡 민원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난 이게 좀 진화적으로 아니 창조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 처음부터 그런 성향에 대해서 초기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만약에 초기 음, 설정이 주어진다면 그걸 창조론이라고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아, 아, 창조론은 초기 설정이 주어졌는 거지. 성향이나 이런 거. 아, 그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분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도 생각했던 것 같아, 짧게. 이게 유전자가 진짜 그 성향까지도 결정을 내리는 건가? 그치? 물론 성선택 이론에서는 그렇게 어, 주장을 하긴 하는데, 맞아. 그렇다면 진짜 신기하긴 하네. 음. 예를 들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궁금한 것 같아. 실제 가장 이 이론의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무엇이 맞는지 좀 궁금할 때가 많은 것 같아. 특히 이번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최근. 너 그럼 인간한테 가장 핸디캡 이론에 맞춰서 진화하는 거에 뭔거 같아? 만약에 인간의 있어서 핸디캡. 음. 이렇게 근데 그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는? 모르겠다. 왜냐면 뇌도 핸디캡 이론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뇌 크기도. 그리고 다리 길이도 다리 짧은 게 유리할 때도 있지만 다리 긴 게 유리할 때도 있잖아. 그것도 핸디캡 이론 아닌가? 큰 키가 핸디캡일지 계속 생각하고 있고, 어, 확실히 나무를 탈 때는 큰 키가 불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열매를 딸 때는 큰 키가 더 유리하니까 그거를 그치. 키라고 할 수도 없고. 큰 키는 핸디캡 이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 왜냐, 그냥 일단 덩치가 큰 거니까. 아닌가? 핸디캡이 맞나? 모르겠네. 애매하다, 핸디캡이라는 게. 뭔가 핸디캡이라고 할 만한 것도 응. 아니면 예술 활동 이런 걸 핸디캡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모르겠어. 어렵네, 핸디캡을 찾는 건. 어, 왜냐면 어느 순간에는 핸디캡일 수 있는데, 또 지금 있어도 핸디캡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지금 봤을 때는 핸디캡처럼 안 보이니까. 그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어. 난 이것도 내가 가장 조금 가지고 있는 반대를 하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 정말 과시욕이 이것 때문에 다 작용하는 걸까? 이런. 우리 소비가 정말 다 과시욕일까? 너는 너의 생각이나 뭐 활동 중에 과시욕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음, 약간 있어. 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거인 것 같아? 되게 그래도 약간 좀 더 잘나 보이려고 이제 이런 뭐라 해야지? 똑똑한 척 이런 거 약간 있는 것 같고, 음, 좀 많이 아는 척 음. 이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나도 모든 소비가 과시욕으로 인해서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번식을 위한 과시욕? 그러니까 좋은 차를 산다는 게 과시욕인가? 모르겠다. 정말 좋은 차를 본능적으로. 산다는 거. 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도 나는 잘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나도 호감 있는 사람 앞에서는 뽐내기 위해서 행동하거나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 말할 때 많은 것 같아. 그치. 더 잘난 사람이 능력을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건 어때? 가족들한테 자랑하는 거는 과시욕인가? 가족들한테 자랑하는 거. 어. 그 인정 그게, 욕구랑 그게 과시가 목적인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인정 욕구 아닌가? 인정 욕구인 것 같아. 근데 그건 과시욕이랑 좀 다른 거잖아, 그치? 그치. 음. 근데 번식을 위한 과시욕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딱 번식만을 위한 건가? 내가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더 잘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과시욕인 거잖아. 그치.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 능력적인 어, 거. 왜 자랑할까? 자랑하는 이유는 뭐지? 내가 뛰어난 사람이면 좋은 게 뭐지? 그게 결국 생존에 유리하고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 내가 봤을 때 과시욕은 뛰어난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어떤 지위나 명예를 위한 건데 그치. 그 지위와 명예가 집단 내에서 지위와 명예가 어떤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지. 그 지위나 명예를 가짐으로써. 근데 뭐에 유리했냐고 하면은 나는 생존보다는 번식이 더 유리했을 것 같긴 해. 지위나 명예가. 안, 둘 다일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떤 개인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생존 욕구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됐다기보다는 우리 고등 생명체고 인간으로서 번식을 위한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았을까? 음, 왜냐면 우리가 과시할 때는 사실 어떤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이 과시하냐 했을 때 이성 앞에서 더 많이 과시하는 성향은 난 있다고 보니까. 그럼 난 번식을 위한 과시욕이 많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되게 과시하는 주된 목적은 목적이라보다 목적 음, 음, 그러게 번식 결론적으로는 그거네.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음. 그치. 이성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그치? 너도 그래? 근데 이성한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니? 이성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 음, 음, 그치 있지 이게 그러니까 소비를 통한 과시보다는 음, 뭔가 능력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무슨 운동 능력이라든지 약간 이런 걸 음, 통한 음, 그런 능력을 통한 과시욕 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도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어릴 때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비를 통한 과시욕이 없었던 거는 사실 우리가 소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걸 과시 안 한 그치. 거잖아요. 우리 그건 맞지. 세대는 운동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과시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치. 아직 소비를 그러니까 돈이 통한 많은 사람은, 그치, 그치.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소비 과시욕이 없는 이유는 소비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 좋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오케이. 나는 이 주제를 여자친구랑 또
데이트하면서 나눴었거든. 어. 근데 서로 생각하기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 나도 일리 남성과 있는 것 같아. 여성의 어. 연애 역할에 있어서 음.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난 여기서 또 느꼈던 게, 근데 현대에 올수록 이게 약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치?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경향이. 음, 그게 생존 기기로서, 또 연애 기기로서 벗어나려고 하는 세 번째 또 새로운 인간의 땡땡 기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미 음. 여기서 점점 더 미래로 가면 멀어지는 게. 갈수록. 음, 너는 어떤 것 같아? 너가 고백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 아니면 고백받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 나는 오히려 고백 받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커. 아, 그래. 음. 그 이유는 뭐야? 어, 그냥, 사실 편한 게 있기도 하고, 음, 음, 그리고 내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 것 음, 같기도 해. 음.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확실해. 썸 관계에서 서로 좋아해. 음. 서로 고백하면 일단 받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어. 너는 고백하는 것보다 고백받는 입장이 더 좋은 것 같다는 거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당연히 불확실할 때는 고백받는 게 더 좋지. 그 마음 편하고. 상황에서는 고백하는 게 어, 낫지. 둘 다 좋아한다는 게 된다면 너는 고백하는 게 그치. 그냥 더 어, 좋을까? 너가 어. 더 좋아? 그런 포지션이? 음. 그럼 그거는 너는 자연스럽게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된 걸까? 그,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당 그랬던 걸 많이 봤으니까 음, 그게 더 큰 것 같고. 음, 한편으로는 반대쪽에서 오는 호감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지 불확실하니까. 음, 음, 음. 그런 거 같네. 나도 내 연애 스토리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나는 계속 매력적인 남성인 걸 어필하고 여자친구한테 신호를 받기를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 확인하려고. 날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그 계속 체크했던 음, 것 같아. 음. 그 여성이 음, 확실히 그 어릴 때부터 남성보다 음, 더 치장을 많이 하잖아. 음, 이거는 이제 왜 그런 거지? 이것도 이건 구의 행위가 아닐까? 음. 시작하는 거? 어. 이 책에 따르면 난 그거인 것 같은데? 적응도 지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보이는 적응도 지표? 더 매력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서? 일단 구애는 남성이 하지만 남성도 그 랭킹이 높은 사람들부터 구애를 하는 거잖아. 나한테 걸맞는 사람들부터. 아, 그럼 결국에는 당연히 랭킹이 높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않을까? 선택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애의 결국엔 대상으로. 남성이 이제 구의 대상, 그치, 더 좋은 구의 대상을 위해서 그걸 하니까. 음, 음, 이것도 약간 종마다 다를 것 같긴 하다. 음, 맞아. 남성에게 선택권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공도 있는 것 같고, 음, 뭐 정자세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음, 남성을 암수컷 이제 짓기만 하고 남컷이 이제 음, 들어가는 거니까 음. 궁지를 짓기만 하고. 근데 그건 일부 일체제가 아니지 않나? 그냥 번식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짝이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땐. 근데 이제
일부 일체제로서는 이제 하긴 그치. 이때는 그게 이제 더 남성 결속력이 훨씬 강할 것 같아. 음, 선택한다는 게. 그치. 이때 이제 남성도 더 이제 매력, 음,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니까. 음, 그런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갈까? 오케이. 너 언제 가야 되지? 나 한 10분. 음, 현대 시대 연애 모습. 음, 음. 그냥 썸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연애 기계로서 썸은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아? 썸의 단계? 썸의 단계. 음. 음, 아니면 뭐 원나잇이라던가 썸? 썸은 확실히 그 약간 구애의 시간을 지속시켜가지고 선택받을 확률을 좀 더 늘리는 음, 그런 선택의 그 뭐라 해야 돼? 그 선택의 결정 시간 이런 걸 좀 음, 늘려가지고 이게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음, 그러한 단계인 것 같고 원나잇 음. 음 원나잇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원나잇은 뭐, 약간 동물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나? 그치? 썸은 결국 짝을 맺는다는 건 리스크가 있는 행위니까 그치?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더 서로를 서로만 좋아한다는 걸 확인하는 단계인 거잖아. 음,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진화해 온 것 같고, 문화적. 왜냐 이거는 지금 있는 거 문화랑 구별할 수 없는 거니까. 원나잇도 정말 암묵적으로 음지에서 벌어지는 그 번식욕? 크락이지? 번, 어떻게 보면 원나잇은 약간 원나잇은 우리가 진화적으로는 크락이란 것은 번식욕에서부터 얻은 산물이지만, 크락만을 위해서 원나잇을 하는 거 아닌가? 번식욕은 충족시키되 양육의 부담은 안 하는 그렇지. 그걸 위해서 이제 원나잇 하는 거. 그걸 사실 이제 근데 그걸 번식욕이라 말할 수 있나? 그냥 그 쾌락만 추구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오는 번식행위로서 뭐 그치? 그렇지 그런 거 같은데. 어, 어, 음,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썸과 원나잇은 너가 봤을 때 유익한 거야? 아니면 뭐 유익하다던가 뭐 자연스럽다던가 너의 관점 뭐야? 음, 썸은 확실히 그 어, 뭐라 해야 되냐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음, 확실성을 더 높이는 그런 단계니까 유익한 것 같고 음, 원나잇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음, 이게 나는 번식욕에 기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번식욕에 음, 기반하되 이게 번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니까. 음, 그치?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쉽게 만나고 번식만 봤을 때 근데 그걸 그치?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근데 피임은 진화적으로 발전해 온 거지 않나? 모르겠다. 어디까지 자연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피임 행위도 진화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것도 진화적으로 정말 존재하는 어려운 거라고? 것 같아. 음. 그것도 진화적으로 존재하는 거. 유인원 중에서 피임 한다는 거 들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어, 보노보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건 좀 궁금하네. 만약 그냥 생리 기간, 임신 감기가 아닐 때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음, 있고 피임도 들었던 것 같아.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네. 결혼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해? 결혼은 너가 봤을 때 유익한 거야? 인간에게?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음, 혹시 종에 이게 물론 그 종의 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히 비효율적인 과정이긴 한데, 네, 이 그 이 뭐냐 번식을 통해 생겨난 개체의 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확실히 결혼을 통해서 뭐지, 양육의 부담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더 생존적으로 유리하지 않았을까? 나는 인간이 이렇게 덩치가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일부일처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는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가 가능하지만 규모가 몇 천 명, 만 명 갈수록 한 명이 컨트롤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 넘어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 아, 집단의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서. 음, 음. 왜냐면 결혼이란 것은 되게 결속력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집단에 있어서도 결속시키지 않았을까? 아, 그치? 한 명의 우두머리가 집단에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권한을 다른 거 분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난 일부 일처제가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에게 있어서는 일부 일처제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왜냐면 첩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능력이 좋은 거잖아. 그렇지. 고관이라든가. 그 되게 자기에 따라서도 천을 둘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었잖아. 왕은 더 많이 후궁을 둘 수 있었고 귀족 그리고 돈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면은 아예 못 두고. 음, 그렇지? 그런 것 같아. 마지막 넘어가 볼까? 오케이. 음, 그래서 지난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 유전자랑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 나는 이, 읽으면 음, 읽어갈수록 음, 개성의 탄생 음,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음, 연애 읽을 때도 그렇고 유전자가 확실히 관여하는 게 되게 내가 생각한 그치? 것보다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음, 성선택 이론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호라는 것도 대물림이 음, 되는 그런 유전자에 종속된 음, 것이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음,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생명 음, 개체가 유전자에 굉장히 깊게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치. 이 유전자가 우리가 미치는 영향가 엄청 크지. 근데 의식하지 못한다면 더 클 테고, 그렇지.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유전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진화적으로 계속 더 알게 된다고 하면은 너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 너보다 지금의 너가 더 유전자에 종속돼 있어 아니면 그 조금이라도 더 해방됐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있어서 아, 이걸 알므로써 어 음, 아예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음 다만 이제 그냥 알게 되었다는 점. 아, 어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설명할 수도 있구나. 그치 그래서 아직은 그냥 아 놀랍다 이 정도 단계인 것 같아. 음. 나는 만약에 나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아 이것 때문인데 라고 한번 브레이크가 걸림으로써 알기 전에랑 안 후에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 음, 예를 들어 뭐 여자 앞에서 예전에 막 이것저것 나 자랑을 많이 했다면 이게 내가 이 상대방한테 뽐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뽐냈다면 입을 다물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게 행동이 달라진 거니까. 음, 모르겠어. 잘은 모르겠, 내가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난 되게 유전자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음, 왜냐면, 너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내 인간 행동이 유전자에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영향이, 그치. 그건 맞지. 유전자 영향을 받는 건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이만 끝낼까? 그러자.